자, 왕구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리점 뉴스. 지금 이 수에즈 운하에서 그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좌초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말 사이에 뭐가 정상화가 되리라는 그런 좀 약간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주말 밤까지 뭔가 해결됐다는 뉴스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조금 해결이 될지 아니면 더 장기화될지 이런 부분들이 참 또 계속해서 관심사인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수에즈 운하가 운항 중단이 좀 장기화되면서 해상 운송 산업에도 여러 가지 지금 뭐 변화,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또 증권사에서도 리포트들이 좀 나왔는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NH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항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에 글로벌 운송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일시적으로 컨테이너선 선복 부족에 따른 아시아와 유럽 사이 노선의 운임이 상승할 것이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컨테이너선이 빨리빨리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가서 또 내려놓고 다시 거기서 싣고 오고 그런 그 아주 타이트하게 짜여져서 돌아가는 그런 노선들인데 지금 그게 멈춰버렸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실어 나르기가 참 어려워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능한 배가 있다면 아마도 여러 그 화주들이 뭔가 우리 거 빨리 실어 날라주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할 거고, 그렇다면 이 배 선박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그런 화주의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게 되겠죠. 만약 여유가 있다면.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 사고가 터지기 전부터도 일단 해운 물류가 그 공급 부족, 수요 초과 이런 현상 때문에 남는 배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더더욱 상황이 일단은 운임 측면에서는 이게 더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벌크선 또 탱커 운항 차질로 인해서 관련 운임, 그러니까 컨테이너선 운임뿐만 아니라 벌크선과 탱커선의 운임도 상승할 가능성, 또 벌크선과 탱커가 운반하는 원자재 가격 또 상승할 가능성. 왜냐면 원자재를 빨리빨리 공급이 돼야 또 해당 그 수요처에서 그거를 활용해서 뭔가를 물건을 만들고 할 텐데, 원자재가 빨리빨리 안 들어오게 되면 다른 쪽에서 뭔가 조달을 해야 되고 있는 거를 어떻게 또 활용을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면 원자재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원자재가 공급 부족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 세 번째는 운하가 이제 다시 많이 정상화돼서 개통이 다시 된다고 할 경우에 선박이 몰리겠죠. 그러면 우리 컨테이너부터 빨리 내려주세요. 거기서 이제 내리는 작업도 시간이 꽤 걸리고 이게 순서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항만에서 그 컨테이너를 내리고 싣고 뭐 그 물건들을 내리고 싣고 하는 그 과정이 또 줄 서서 적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건 예상할 수가 있겠고, 또 네 번째로 긴급 화물이 이제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급한 사람들은 그전에는 그래도 날짜를 맞춰서 미리 보내는 경우에는 그게 가능했는데, 이게 차질이 빚어지면서 급할 경우에 이제 항공으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공 화물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 이 네 가지가 이제 글로벌 운송 시장의 큰 변화로 일단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운사 입장에서 운임 상승은 일단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수송이 차질을 빚으면서 물동량이 감소한다는 거. 그러니까 운임은 올라가지만 실제 내가 그걸 갖다 실어서 날라야지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멈춰 있는 상태라서, 멈춰 있을 때는 내가 실어서 날라서 내려줘야 돈을 받는데 내려주지 못하면 가격은 오르지만 돈을 못 받는 기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혹시나 마이너스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안 그러면 지금 이걸 기다리다가 뭐 HMM도 그렇고 이제 우회 항로, 아프리카 그 남아프리카의 그 희망봉을 돌아서 가는 노선으로 지금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운항 거리가 늘어나면서 연료비를 더 많이 쓰게 되겠죠. 연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 또 그 기간만큼 그 배를 빠르게 활용을 못하니까 그만큼의 또 그 운임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고, 항공 화물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 수요가 아주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태가 이제 장기화되게 되면 유럽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좀 혼란스러울 것이다. 기업들의 재고 관리 중요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작년 4분기에 미국에서 이 항만 그 노동자들이 뭐 파업도 하고 어쨌든 마비가 되는 상황들이 발생했었죠.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뭐 그 조업도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당시 항만이 거의 이제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컨테이너 박스도 부족한, 왜냐면 이 컨테이너 상자, 택배 상자 같은 거잖아요. 근데 상자를 짐을 내려놔야 빈 상자로 가든지 아니면 다시 거기다가 다른 짐을 채워서 또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항만에 내려놓기만 하고 그게 처리가 안 되면 그 컨테이너 박스를 다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안에는 그 짐들이 아직 실려 있으니까 그걸 빨리 빼고 처리를 해줘야 다시 그걸 빈 채로 가져가서 다른 짐을 또 싣고 왔다 갔다 한다든지 하는데, 택배 박스 자체가 모자라는 거죠, 지금. 이거 뭐 그냥 이게 종이 박스면은 금방 만들 텐데, 컨테이너 박스를 또 만드는 것도 이게 쉽지 않은 지금 상황이어서 그것 때문에도 지금 차질을 빚은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같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최고운 연구원도 지난주 금요일에 수혜주 운하 관련된 리포트를 작성을 했는데, 전 세계 해운 물류의 동맥이 막혀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사고는 물류 대란과 운임 급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해운주 주가가 가파르게 급등하면서 이제는 단기 수급 부담, 또 모멘텀 소진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시기였는데, 일단은 이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지금 떠오르면서 일단은 투자 판단을 조금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조언을 하고 있고요. 해운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단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조선 업종에 대한 영향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하나금융투자의 박무현 연구원이 오늘 아침에 또 리포트를 만들어서 이제 리포트를 냈습니다. 자,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된 이 컨테이너선은 일본 조선소에서 만든 배죠. 그리고 이 선박에는 스크러버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수에즈 운하에서는 개방형 스크러버를 가동하는 선박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운하를 통과하는 동안에 스크러버에서 발생된 오수를 배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사실상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동안에는 스크러버 가동을 금지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배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때는 스크러버를 쓰지 않았고 저황유, 그러니까 이 나쁜 배출가스를 덜 나오게 하는 그런 기름을, 연료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연료 특성 차이로 인해서 추진 엔진이 손상되면서 추진력을 잃었을 것이라는 그런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선체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결국은 운하의 제방과 충돌한 것으로 지금 현지 인터뷰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박무현 애널리스트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 개방형 스크러버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선박에게는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이미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들은 고장이 잦은 상황이어서 이제 선박을 발주하는 그 선주들은 조금 중국 조선소는 좀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 건조된 선박도 이런 사고를 겪으면서 뭐 그 사고의 사유에 보면은 뭐
바람이 불어서 뭐 이렇게 모래바람이 불고 하면서 이렇게 됐다고 처음에 이제 설명이 됐잖아요. 그것도 참, 이것 때문에 이게 이런 사고가 발생해? 말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어쨌든 선박 품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금 의구심, 그리고 좀 못 믿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업체로의 선박 주문량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박무현 애널리스트의 추측이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지금 조선 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동성화인텍, HSD 엔진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목표 주가는 4만 원, 삼성중공업의 목표 주가는 만 원, 한국조선해양의 목표 주가는 17만 원, 현대미포조선 7만 원, 동성화인텍 17,000원, HSD 엔진 14,000원을 목표 가격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해운업과 조선업의 새로운 변수가 된 수에즈 운하 사고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한번 이 사고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또 어떤 뉴스들을 만들어내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점 뉴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